그런데 저렇게 변했습니다. 옥중에 저격수. 빨간 금고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장시호 씨가 한 언론과 어제 옥중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거짓말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면서 거칠 것 없이 증언을 마구마구 쏟아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봤던 이현정이 이제 빨간 금고인데, 빨간 금고가 하나가 더 있고, 예. 이 금고 안에 또 뭐가 들어있는지 장시호 씨는 알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가정부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빨간 금고와 까만 금고, 이게 이제 최순실 집에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제 장시호의 증언에 따르면 이 빨간 금고는 위치가 계속 바뀌어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것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금고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사중의 어떤 보안 장치가 있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어떤 자기가 여러 가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그 다음에 회사와 관련된 중요한 문건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최순실의 유언장, 이런 것들이 이제 금고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최순실의 유언장 같은 경우는 최순실이 자기가 재산을 이제 정윤한테 다 물려주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인데, 문제는 물려주겠다면 뭐가 있는지가 거기에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검찰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과연 최순실의 재산 규모가 얼마나 될지 이걸 지금 검찰에서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그 유언장을 보면 최순실 전체의 어떤 재산 규모가 나타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회사들을 차려서 그걸 이제 최순실이 어떤 관여했던 흔적들, 예. 이게 뭐 문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료들이 이제 저 금고에 있을 텐데, 문제는 이제 저 금고가 아직 못 찾았습니다. 여러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물류창고까지 간 건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후의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검찰도 상당히 이 부분을 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중요한 게 많이 담겨 네. 있었던 금고인데 이 금고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장시호 씨랑 자금 담당자였다고 네, 해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잠적 상태라고 하는데 특검에서 불러다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글쎄 이제 엄모 팀장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장시호 씨의 수행 비서인 유모 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존 앤 룩 CNC라는 그 회사 안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를 통과하려면 3중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4중의 보안 장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최순실 아니면 그 업무 팀장 아니면 장시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찾아내야 되는데, 이 사람을 찾는다면 그 안에 중요 자료, 예를 들어서 최순실의 어떤 채권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상당히 재산 규모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잠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특검에서 아마 찾고는 있지만 찾기 어려운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저 최순실 씨 자금 담당했던 저 업무팀장이 갑자기 이제 금고되면 저 키맨으로 등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 거거든요. 없기 때문에 위치도 막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뭐 비밀번호라든지 위치하고 안다 그러면 그 사람도 갖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그렇네요. 그렇다면 사실 큰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예. 아니, 전 금고 안 써봤는데 금고가 4중이나 되는 거예요, 민정선님? 아니, 그러니까 금고가 4중으로 되는 게 아니라 금고 놔둔 곳을 가기 위해서 그렇죠. 문을 이렇게 네 군데를 그 네 군데나 되는 네 군데를 사무실 이 방 거쳐서 또 뭐 이런 조그만 그 소파 뒤에 또 하나 거쳐서 이렇게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4중 보안 장치. 그리고 이제 저렇게 가면은 또 저걸 여는데도 비밀번호 꽤 뭐 과정이 많겠죠. 예,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제 저거 하는데도 아주 시간 다투고 막 하잖아요. 근데 최순실 씨가 저는 생각할 적에 저 금고를 찾아가지고 오더라도 최순실 씨가 저 비밀번호를 순순히 얘기할까요? 뭐 우리 손주하고 딸은 건들지 말아라 하고 아마 그 협상을 하면서 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을까 하는 정도로 최순실 씨가 굉장히 지금 버티고 숨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빨간 금고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과거 채널A 단독 보도였는데요. 최순실 씨의 가사 도우미의 인터뷰에서 그 내용 비슷한 게 나옵니다. 최순실 씨 회사에 쓰는 커다란 파쇄기가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시죠. 3일날 이사 가고 4일날 아침에 금고가 나갔다. 금고가 2개 나갔다니까. 맨날 분쇄기로 한 자루씩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파쇄기가 있었잖아, 거기에. 그 사람이 얼마나 나가고 파스리 기계가 이렇게 큰 거 있어요. 뭐든지 자기가 안방에서 가나오고 그러는데 다 소리 부리는 게 있어. 한 주만 되면 이를 안에 큰 봉지 띄어놨는데 내가 그거 한 번씩 내야 될 것 같아 싶어. 그리고 누구도 못 보게 다 거다 소리 부리죠. 네, 참 일반 가정집에 파쇄기가 있는 것도 희한하고 집에 금고가 있는 것도 사실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차명폰도 23대나 쓰고 주도 면밀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은 그냥 그게 일상생활이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아온 게 아니고 자기 그 아버지인 최태민 씨 때부터 이런 식으로 정부의 돈을
그 아웃소싱 비슷하게 해갖고서 이렇게 빼먹는데 굉장히 이골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예. 조금이라도 증거가 확인되면 안 되니까 늘 차명폰에다가 그때그때 문서는 파쇄기에 갈고 또 지시사항은 전부 포스트잇에다 붙여갖고 띄워버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 숙모회 회장이 증언했듯이 예. 병아리 같은 사람이 지금 괴물로 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근거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장시호의 기사였던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 2018년에 그 개최될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 부대 수입을 몽땅 그 장악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 요번에 미수에 그쳐가지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도 끝이 없이 지금 계속 파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시호 씨의 옥중 인터뷰 중에 이제 빨간 금고가 제일 눈에 띄었다면 사실 제일 흥미롭게 들린 건 이거였어요, 이은정님. 춤 선생은 무슨 얘기입니까? 댄스 스타일은 뭡니까? 저도 이걸 아주 재미있게 읽었는데 아마 최순실의 관심이 뭐 국정농단도 있겠지만 또 댄스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 댄스 교사한테서 이제 댄스를 이제 배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좀 그 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문체부한테 이야기를 해서 2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은 이제 자기가 뛰어서 2천만 원을 땄다라고 이제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예. 최순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중에 이 댄스 영재 이것도 만들려고 했다는 거. 지금 보면 동계 스포츠 이제 그쪽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동계 스포츠 그뿐만 아니라 댄스 영재들도 좀 모아서 어떤 가르치는 이런 것들도 이제 계획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순실가 보니까 참 다방면에 그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또 댄스에 관심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아주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춤 선생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저는 문득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보통 교도소에 있으면서, 구치소에 있으면서 네. 이런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을 하나요? 뭐 의도가 어디 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정치범이나 뭐 사상범 같은 경우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시호 씨가 뭐 그런 어떤 확신범은 아닌데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는 요청하고 얘기를 하면 기자들이야 좋다고 가죠. 그럼 접견을 아니, 해가지고 뭐 저희 취재들이야 뭐 또 워낙 새로운 게 나오니까. 면회 방식을 통해서 인터뷰가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특검이나 국민한테 보낼 메시지 같아요. 내가 이 정도로 협조하고 있다. 협조하고 있으니까 나 좀 재판하면 나 좀 집행유예를 빼주라. 이런 얘기가 아닌가. 특검에 지금 많이 협조를 했거든요. 근데 협조를 많이 했는데도 뭔가 약간 부족하니까 좀 더 협조하는 상황에서 인터뷰를 본인이 지금 직접 한 게 아닌가. 인터뷰를 헬기를 박는 걸까요? 근데 확실히 증거가 나와야 돼요. 그 빨간 금고의 위치를 알면 제일 좋은데 본인도 그걸 잘 모르다 보니까 내용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뭐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니까 인터뷰까지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팩트체크 차원에서 이제 이 인터뷰는 일단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서면으로 예. 변호인한테 주고 변호인이 그걸 묻고 변호인이 추가적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한번 이런 이제 식으로 단계를 거친 거죠. 네. 그러면 어쨌든 장시호 씨 입장에서는 국민적으로 좀 호감 이미지를 상승시켜서 그렇죠. 예. 본인 스스로도 여러 보관이 있는 거다. 이래서 옥중 인터뷰를 한 건데 우리는 뭐 거기서 나오는 사실관계만 정확히 파악하면 되니까 예. 이 장시호 씨의 반격은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청문회 당시 목소리 잠깐 듣고 올까요? 동계 스포츠 센터. 네.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습니까? 맨 최순실 처음에. 아이디어, 네? 최순실 이모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 센터의 직위는 뭐였습니까? 없었습니다. 직위도 없이 그 동계 스포츠 센터 설립을 주도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최순실 씨가 지시를 하면 또 따라야 되는 입장이고 네. 또 이모인데다가 뭐 거슬릴 수는 저딴 저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하나씩 이제 앞으로 스피커가 좀 커지고 있는데 아까는 뭐 여론을 조금 더 본인으로 하여금 좋게 만들려는 의도에서 옥중 인터뷰를 했다고 했지만 진짜 속내는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들과 엄마를 생각하라는 검사님 말씀도 마음을 움직였고 쭉 보니까 저희가 그 최순득 씨가 작년 12월 달에 한번 검찰에 본인이 자진 출두한 적이 있었는데 현재 좀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더라고요. 안말기 상태인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돌아가시면 너무 슬플 것 같다처럼 얘기를 했어요. 저 어떻게 들으셨어요, 미영수 원장님? 참 가슴이 아프네요. 그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근데 워낙 그 지금 현재 이 국정농단과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그 저렇게 그 장시호 씨가 옥중 저격수로까지 지금 불리게 된 저런 경황을 보니까 그 저 자매가 또 어느 부모가 다 그렇죠.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있는 거 없는 거 도둑질이라도 해서 자식들 해주고 싶은 건데 최순실 씨도 정유라 씨를 위해서 최순실 씨 언니는 그 최순득 씨가 저번 조사를 받으러 와가지고 이 최순실 씨에게
우리 딸 장시호만큼은 좀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아마 최순실 씨가 좀 그 약속을 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최순득 씨가 조사를 받고 검찰청 나가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최순실 씨가 이제 그 장시호에게 아주 혹독하게 얘기를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최순실 씨가 언니의 부탁을 아주 거절한 거죠. 거절하고 최순실 씨 자기 살려고 아주 장시호 씨에게 아주 변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거란 장시호 씨가 우리 엄마의 청탁을 안 들어준 그 이모 최순실 씨 너무 미워하면서 그 좀 이렇게 변심하게 된 그런 데다가 이제 이 장시호 씨 아들 이 아들하고 앞으로도 살아야 되니까 아들 생각하고 또 엄마 최순덕을 배신한 그 최순실 씨 이런저런 생각해서 지금 장시호 씨가 옥중에서 저격수 역할을 하는 지금 있는 거 없는 거 알고 있는 거 다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첫 신호탄이 태블릿이 갖다 준 거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금고에서 뭐 유언장 있다고 한 거고 지금 계속해서 빨간 금고 하나 더 있다고. 그렇죠. 누에꽃이 그 뒤에서 이렇게 실 나오듯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저는 근데 최순실 씨 언니, 최순득 씨가 지금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는 사실은 이제 장시호 씨 옥중 인터뷰를 처음 알게 됐네요. 예, 그런데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 조카 이모 관계인데 참 피도 눈물도 없다,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극한 상황인데다가 지금 이제 소위 영어의 몸으로 이제 있으면서 심적인 변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원래는 최순실이가 조카 중에 자기 닮았다고 제일 좋아했던 조카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승마도 그 정유라에게 승마를 하게 된 요인도 바로 이 장시호 때문이었고 또 그 정유라가 고3 때인가요? 임신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장시호가 쫓아다니면서 또 뭐 그랬다는 일화도 지금 우리가 그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까 민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암 말기에 걸려 있는 그 장시호의 모친인 최순득 씨가 무릎까지 동생에게 꿇면서 그 도와달라 그랬는데 같이 부둥켜 안고 울다가 언니가 나가자마자 난 아무것도 모른다고 불리한 진술을 함으로써 이제 거기서 억하심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시호의 경우에는 지금 엄마, 그 아픈 엄마가 아들을 돌보고 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감정적인 요소까지 이제 그 포함이 되면서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해갖고 집행유예를 받아서 빨리 나와서 자기 모친과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지금 장시호가 이 평창 올림픽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술했는지는 모르지만 예. 모 언론에서는 장시호의 수행원으로부터 지금 단독 보도로서 그 진술과 증거물을 전부 그 방송을 하던데 이것이 아마 특검의 활동이 끝난 다음에 나올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그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아직 이제 다 대충 이제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데 아직 하나가 잘 안 맞는 게 있는 게 이현정이죠. 네. 보니까 지금 옥중 저격수 장시호 씨하고 핵심 고발자, 핵심 폭로자의 고영태 씨와의 관계가 약간 좀 애매한데 두 사람은 일단 다 서로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다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서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또 일각에서는 사실상 이제 고영태를 처음에 그 자기 그 최순실가 소개해 준 것이 바로 장시호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이제 장시호 씨가 좀 이제 그 연예계라든지 이런 데 좀 발이 넓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같은 연대 출신 뭐 스포츠인들하고도 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잘 어울리다가 결국 이제 그 당시에 가방을 만드는 고영태하고 이제 알게 됐고 예. 그 상황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제 그 최순실가 소개를 해줬다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에 나왔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본인 두 사람은 다 이제 이번에 처음 봤다라고 이제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고영태가 어떻게 최순실을 처음 만나게 됐는가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고영태 본인은 처음에 가방과 관련해서 뭐 하다가 소개받아서 이제 최순실 알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전부터 사실은 장시호하고 알게 된 것이 아닌가. 고영태가 또 옛날에 그 유흥업소 좀 근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인연 등등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증명된 것을 일단 둘은 일단 이 사건 터지고 난 다음에 알았다. 이게 이제 둘 다 똑같은 증언입니다. 둘이 입을 이제 똑같이 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얘기가 좀 흥미롭잖아요. 이제 고영태 씨와 동관적 있냐고 질문했다가 이제 장시호 씨가 구치소에서 처음으로 웃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장시호 씨와 고영태 씨의 관계, 그런데 지난 청문회 당시에는 장시호 씨를 직접 신문했던 안민석 의원은 두 사람 사이가 우리가 지금 저 두 사람의 증언과는 달리 매우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실까요? 고영태 씨가 검찰 조사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최순실을 알게 된 것은 가방 만들던 2012년 우연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고영태는 그 이전부터
시호 씨와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예요. 예. 이건 거짓말이고요. 예, 사실 저런 류의 이야기들은 많이 떠돌았었잖아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은 증언들이 사실 있습니다. 고민우라는 어떤 가명인데, 이 고민우도 최순실이 뭐 시켰다는 증언도 있고, 유흥업소에서 고영태가 쓰던 이름이라고 얘기도 있는데, 2008년, 2009년, 민우라는 남자가 S 가라오케에서 장시호 자주 함께 했다는 증언이 있고요. 예. 그 민우가 이제 우리가 아는 고영태라 그러면, 최순실한테 그 고영태를 소개한 사람은 장시호다. 이런 또 증언이 되는데, 글쎄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두 사람이 교감했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만나지는 않았겠죠. 둘 다, 특히 장시호 같은 거는 구금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필요한 만큼 의사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둘이 굳이 알았다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서로 얘기가 지금 되는 상황이 아닌가. 알았다고 얘기가 되면 또 여기서 또 많은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저 사람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모른다 해야 되겠다. 막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진짜 모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알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진술이 알지만 굳이 이 시점에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더 많은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모른다고 하는 게 쌍방이 편하다고 봐서 묵시적으로 이렇게 교감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민영선 선생님, 최순실 씨가 장시호 조카도 공격하고 고영태 씨도 공격하지만 두 사람을 묶어서 공격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것도 뭔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 관계가 워낙 아니라고 서로 이제 코웃음을 쳤다고 하니까요. 그렇긴 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항상 장시호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관계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게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맨 처음에 어떻게 알았느냐. 원천적으로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도대체 어떻게 알았냐. 그런데 고영태 씨는 뭐 가방 사업하다가 우연히 알았다고 그러고 최순실 씨는 지금 변호인단 측에서는 내연의 관계까지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어떻게 만났다는 얘기 전혀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차은택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는 어떻게 알았느냐. 이것도 의문사항이었는데 차은택 씨하고 최순실 씨는 고영태 씨가 소개한 걸로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의문이에요. 그래서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처음에 알게 될 적에 그 가운데 이 다리가 바로 장시호 씨였다. 그래서 고영태 씨가 근무하던 유흥업소에 원래는 장시호 씨가 좀 이렇게 하다가 알아가지고 이모를 이렇게 소개했다는 그런 썰도 있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두 분이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번 과정에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처음 알았다고 하니까 전혀 낭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두 사람과의 관계는 우리가 국정농단의 엄청난 중요한 핵심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민석 의원이 처음에 장시호 씨가 엄청난 중요한 그랬죠. 실세라고 최고 실세라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아주 그냥 딸처럼 힘을 막 몰아주는 그런 관계인 것처럼 하도 안민석 의원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상당히 그런 여론이 많이 돌았었죠. 예, 그런데 이현정님 정말 최순실 씨가 손을 안 뻗친 곳이 없는 게 태권도 도복을 한글과 오방색을 넣어서 교체하려고 했다.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또. 참 이 최순실씨가 보면 돈 되는 거는 잘 아는 것 같아요. 어디에 가면 뭐가 돈이 되는지 그 사업적 수완 그런 것을 사실 권력을 이용해서 한다는데 사실 이 태권도복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가 한 1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저렇게 오방색을 넣어서 저런 디자인을 바꿀 경우에 약 한 8조 원 정도의 이제 그 돈이 네, 저희가 가상으로 합성을 해봤어요. 그렇죠. 사진을. 그러니까 저렇게 할 경우에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태권도복을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원래 어떤 디자인 특허권 이런 걸 가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저 한복당 얼마 정도를 이제 남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한번 기획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보면 돈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이제 더 먹을 수 있을까 이 연구를 하면서 결국 큰 것들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기획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성사되지 않았지만 만약에 저게 성사가 됐더라면 정말 최순실이 기획한 옷을 전 세계인들이 입고 그거에 대한 돈은 또 최순실이 다 챙기고 이런 어떤 일들이 정말 국제적인 농단 사건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 변호사님, 저 그래픽 잘못 본 줄 알았는데 8조 맞는 거죠? 8조 맞죠. 왜냐하면 1억 명이고 이러니까 8조 계산이 안 되면 저 정도는 물론 산술적으로 저 계산을 한 겁니다만 글쎄요 어느 정도 구체화된지 모르지만 결과론적으로 똑같은 색의 똑같은 어떤 양식을 김종 차관이 다음에 발표한 걸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그게 실현이 됐다 그러면 글쎄요 이거 말고도 또 준비된 어떤 사업들이 또 있지 않을까 깜짝 놀랄 그러니까 따름입니다. 저 최순실의 문제가 저런 식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 구상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엠블렘을 보면 오방색으로 돼 있어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식으로 지금 저것뿐만 아니라 또 한식 무슨 프랑스에서 하는 거 보면은
한식을 무슨 전 세계에 알린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뭘 하나 먹잖아요. 그게 붕어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참 여러 사람들이 참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뭔가 이렇게 용두사미로 아이디어, 일은 벌려놓고 뒷수습도 못하고 그걸로 어떤 무슨 공적인 이익을 만들어낸다든지 심지어는 자기 사익을 얼마나 추구했는지 모르는데 그 나라 돈으로 전부 버려놓고 띄어먹고 아웃소싱하고 인건비 받고 예. 이런 식으로 하면서 뒷수습은 지금 하나도 안 되고 다 벌려놓는 그런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다 미수에 그친 거잖아요, 일단. 왜냐하면은 저 일이 벌어지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건이 터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여물게 아주 야물딱지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 거죠. 잔뜩 벌려놓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단일원도 안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준 사람은 있는데 아직 자기한테 가기 전에 그게 딱 걸려버린 것이죠. 예. 저희가 정치권 이슈 넘어갈 텐데 주제 먼저 확인하기 전에 논란이 되는 영상이 있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이 최순실 파문으로 비롯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광장 민심이 두 개로 쪼개졌죠. 진영 논리에 좀 갇혔는데 학교도 그렇다고 합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